네,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 마지막 순서입니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시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저희가 포트 상담 받아야 하잖아요. 022-4822, 022-4822로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계좌 그리고 포트 상담 조성우 차장님이 도와주시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많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무료로 포트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볼게요. 네, 어제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한시름을 놓게 됐습니다. 네. 어제 차장님이 말씀해 주신 역발상의 전략이 결국에는 통한 건지. 네. 이것도 이제 그 하나의 좀 그 뭐라 그럴까 그 일화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 후반에 이렇게 시장 막 무너졌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 객장에서도 이제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이제 굉장히 확산이 되는데 속으로 나만 반등한다고 생각하나 사실 이런 좀 약간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네.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어제 반등을 했고 또 간밤에 뉴욕 증시도 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겁을 먹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거꾸로 베팅을 했을 때 이제 그게 보상을 받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가 뭐 3천이 뭐 이탈하는 거에 대해서 굳이 겁을 먹지 말고 차라리 그 부분을 그냥 우리가 리스크로 감수를 하고 한번 들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은 시장 어쨌건 바닥은 좀 잡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 역시도 이제 앞으로도 뭐 물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제 오른 거 가지고 또 이제 뭐 기술적 반등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고 오늘도 사실 또 이제 같은 논란이 어느 정도 좀 이어지겠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은 바닥은 잡은 걸로 보고 이제 시장을 좀 대응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지가 뭐 내려가면 얼마나 내려가겠어 뭐 이제 이런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께 반등장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도 반등장의 어디가 제일 맛집일까? IT와 바이오. 그렇죠. 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코스피 차트로 한번 가볼게요. 어제 일단 좀 수급상의 불균형이 좀 해소되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일단 어제 외국인은 장중에는 사실 이제 코스피 쪽에서 순매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뭐 몇백억 정도였기는 했지만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고, 마감으로도 외국인은 코스피를 300억 매도에 이제 그쳤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의 매도는 일단 거의 뭐 일단락이 되는 뭐 그런 모습까지 뭐 좀 생각들 정도로 외국인의 매도는 확 줄었고 그리고 이제 반면에 어제는 사실 지난 급락장에 욕 좀 먹었잖아요, 기관들. 그죠? 그 자중질환에 휩쓸려가지고 같이 팔아댔으니까. 근데 기관이 어제 개과천선을 하면서 6천억을 이제 매수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니까 그러니까 바로 시장은 반등 시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장의 바닥을 잡는 건 차트에 줄 그어서 바닥 잡히는 게 아니라 결국엔 심리와 수급이 결정을 하는 건데 어제 수급이 개선되니까 심리가 살아나잖아요. 그죠? 이 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제 코스피가 자, 나름의 이제 하락을 좀 멈추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여기서 이제 또 의미가 있었던 것은 반등을 하는데 뭐 일부 업종만 막 이렇게 뭐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업종이 좀 골고루 반등.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네. 상승 종목도 무려 785개, 하락 종목이 94개에 불과한 그러니까 굉장히 반등의 질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뭐 막판에 이제 다소 이제 좀 반등폭이 좀 축소가 됐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이 이제 오게티라면 오게티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반등의 질은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시장의 바닥은 결국엔 수급과 심리가 결정한다는 그 전제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 부분이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바닥을 좀 잡았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로 이제 좀 반등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럼 이제 반등장에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철학이 있어요. 뭐냐면 시장이 급락한 다음에 반등할 때 무조건 시총상의 IT부터 팬다. 왜냐하면 걔들이 올라 지수가 반등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반등장에는 일단 IT부터 팬다가 제 지론이에요. 근데 어제 시장을 보니까 IT하고 바이오를 둘 다 패도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등장의 맛집은 IT 바이오 이쪽으로 좀 제가 좀 시그널을 보고 있는데 근데 아직 외국인은 IT 팔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자 보시죠. 코스피 네. 전기전자로 우리 가보죠. 자 IT를 팔고 있어요. 맞아요. IT를 팔고 있는데 이것도 뜯어봐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큰 틀에서의 그 어떤 제목만 보시면 안 되고 그 큰 제목 밑에 있는 소문구나 소제목이나 그 내용까지도 다 봐야지 이게 이렇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코스피 전기전자예요. 자 아직은 뭐 음봉이 난무하는 뭐 왜냐면 이게 삼성전자 때문이겠죠. 하이닉스는 그래도 반등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삼성전자가 좀 아직 더워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코스피 전기전자가 어제 외국인이 2,500억을 매도했는데 삼성전자를 2,700억을 매도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리고 기관이 어제 전기전자를 2,100억을 매수했다. 그러니까 어제 전기전자의 수급을 뜯어보면 외국인이 전기전자를 판 거는 맞는데 삼성전자를 팔았다. 그리고 기관은 전기전자를 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제외한 IT 쪽은 수급 개선이 지금 발생을 했다. 외국인 쪽에서도. 여기에 기관이 곁들여 줬다. 이런 계산으로 좀 보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기전자 쪽에서 지금 수급 개선의 시그널이 분명히 포착이 이제 됐고요. 그리고 이제 더 강한 수급이 포착이 된 게 바로 이제 코스피 의약품. 어제 대형 그 제약주들이 일제히 좀 상승폭을 좀 키우는데 이거는 뭐냐면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를 했어요. 같이 샀네요. 외국인이 1,600억을 샀고 기관이 1,000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되니까 어제는 사실 IT의 반등 별로 눈에 안 보이고 바이오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바이오만. 그러니까 이 어떤 시장의 수급 개선의 어떤 시그널들이 역시나 시총 비중이 가장 큰 IT와 바이오부터 나왔다. 그리고 반등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은 현재의 기준, 그러니까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의 포석을 구축을 한다. 그러면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반등한다 그러면은 뭐 우리 개인 투자자처럼 어디 뭐 중소형 개별주 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엔 인덱스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은 역시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IT 바이오 쪽의 수급을 밀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따라서 이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야지. 누구 따라갈 거예요, 지금은. 지금, 그죠? 네. 지금 그냥 기관 외국인들의 그런 어떤 수급 동향을 잘 따라다니시면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 그들의 수급이 반등을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굳이 뭐, 다른 발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일단은 시장이 추가 반등을 한다라는 전제, 그리고 설령 도로 빠진다는 그런 전제를 두고서라도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시장 종목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시총상이 대형주나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인덱스 종목들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왜냐면 시장하고 연동되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쪽에 달라붙어야 되는 거고 역시나 이제 그런 관점이라면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IT와 바이오부터 반등장에 가장 맛집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줄을 설 수 있는 그런 맛집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수급이 강한 종목 위주로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네,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고 그게 바로 IT와 바이오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또 강한 매수세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뭐 대표적으로 전기전자 차트 보고 의약품 얘기를 했으니까 종목으로 들어가서 네. SK 하이닉스 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퍼스트 클래스의 어떤 종목 전략과는 약간 번외로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 종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반등장에서 좀 사볼 만한 초대형주 한 3개 정도. 예, 제가 원래 대형주를 해요. 근데 대형주 그동안 비싸서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최근 급락장에 좀 이제 제가 봐도 좀 눈에 좀 얘는 좀 그래도 좀 싸 보인다 싶은 이제 초대형주가 하나 둘씩 눈에 띄어서 3개나 있어요? 네, 그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씩 소개해 드릴 건데 네. 일단 IT에 2개가 있어요. 하나가 뭘까요? SK 하이닉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네. 얘기를 이건 해주셔서 제가 이거 SK 하이닉스 넌지 시절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이제 거거든요. 네. SK 하이닉스는 솔직히 맞아요. 뭐 이 가격대라면은 지금 PBR 거의 1배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설령 이건 물리더라도 좀 사볼 만한 해볼 종목이다. 만하다.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때 샀더라도 이제 물리진 않았잖아요. 그죠? 물리진 않았는데 SK 하이닉스가 일단 최근에 기관 외국인의 좀 동반 매수가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수급이 개선되면서 10만 원 하단을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제 이제 드디어 미국에서도 마이크론도 이제 반등을 시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와 이제 궤를 같이 해서 이제는 좀 SK 하이닉스가 이 낙폭 과대를 좀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SK 하이닉스는 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운이 없어서 설령 물리더라도 좀 들이대 볼 만한 이제 초대형주 중에 하나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IT 이제 대형주는 제가 참고적으로 삼성전자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를 파는 게 전기전자를 파는 거고 삼성전자를 파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어제도 사실 외국인이 코스피 전체로는 300억밖에 안 팔았는데 여전히 좀 삼성전자 또드를 팬단 말이에요. 물론 규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볼 때 삼성전자는 아직은 조금 수급 개선을 좀 지켜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어려운 장에서도 수급 개선이 먼저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얘가 이제 올라가더라도 얘가 먼저 올라가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외국인이 두드러 팰 거 다 두드러 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삼성전자가 따라오는 그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삼성전자는 아직은 좀 뭐 봐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좀 들이대 볼 만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지어드리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IT 초대형주 하나가 이제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이제 최근에 단계에 좀 낙폭이 과해요. 근데 얘가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급락장의 2분기 실적을 발표해버렸잖아요. 실적이 나왔는데, 그죠? 조금 이제 억울한 측면도 있고 또 어떻게 따져보면 사업 분야가 반도체 패닉셀과는 또 거리가 좀 있는 건데 형님이 두드러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같이 두드러 맞은 그런 좀 억울한 좀 사연이 있는 종목 같은데 얘도 일단은 그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얘는 좀 이제 모멘텀이 조금 이제 좀 특화돼 있죠.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용 이제 뭐 MLCC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금 또 그 갤럭시 그 폴더블 그 갤럭시 폴드 3하고 이제 G 플립 3죠. 요 폴더블 신제품이 지금 상당히 지금 반응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모멘텀이 이제 기대가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쪽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단기 낙폭이 과해서 가격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는 초대형 중에 하나로 IT 쪽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 하나 이제 골라 드리자면 네. 제가 바이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알죠, 제가. 그래도 골라내야죠. 예, 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싫어도 뭐 언젠간 해야 되는 셀트리온이요. 요 셀트리온이 저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대형 IT래다. 대형 제약주 중에서는 가장 좀 모멘텀과 가격 메리트가 있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 주가 자체가 이제 바닥을 좀 다진 모습이었는데 지난주에 사실 이제 진작에 이제 상승 시도가 나왔다가 시장이 이제 급락하면서 다시 눌렸다가 어제 이제 조금 힘을 내서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건 제가 이제 이런 논리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건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종목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참 이번 최근 장에서 경고 종목이 됐어요. 근데 정말 이제 부러움을 산 종목 중에 하나가 됐죠. 그런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올라간 논리가 이제 뭐였냐면 K 백신이잖아요. K 백신. 그러니까 이 백신도 이제 국산화 쪽에 이제 정부 지원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 K 백신에 대한 모멘텀을 이렇게 확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큰 대형주가 단기간에 지금 3주 만에 주가가 2배가 올랐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장의 논리를 한번 볼게요. 시장의 논리가 어쨌건 강한 어떤 수급이 붙어버린 종목들은 이 시총 수십조짜리 종목이 일지연정 밀어 올려버렸다. 그죠? 이런 논리로 봤을 때, 자, 그럼 K 백신은 주가를 보더라도 이제 얼추 조금 이제 속된 말로 이제 해먹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보겠어요. K 치료제겠죠. 백신 다음에 치료제. 그리고 그럼, 이제 예. 위드 코로나로 가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그것도 맞습니다. 백신보단 이제 치료제가 그렇죠. 중요한. 예, 그러니까 타이밍이 오는 백신은 것 얼추 같더라고요. 이제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백신은 이제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예방 효과도 크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서 검증이 됐고 이런 구조라면 이제 코로나로 인한 어떤 좀 치명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독감 수준으로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구간까지는 와서 물론 확진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런데 네. 백신을 맞아서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이겨낼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독감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딱 맞았어요. 그랬는데도 뭐 운이 없어서 독감이 걸려도 뭐 타미플루를 그냥 먹으면 된다. 이제 이런 식의 루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는 백신을 맞으면은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걸렸을 때는 딱히 공식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K 백신에 대한 이런 그 프레임이 K 치료제로 이제 좀 이동을 한다면 셀트리온도 뭐 물론 그렇다고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된다라고는 뭐 말씀 못 드리겠지만 분명히 그런 작용들이 반영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인 거죠. 그러니까 네. 오늘 그래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시총상이 이제 초대형주 3개를 말씀드렸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 퍼스트 클래스의 기본적인 종목 철학이나 이제 전략과는 거리가 있고 번외편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퍼스트 클래스는 저는 그냥 제 걸로 할 겁니다. 제 걸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속으로 오는 그런 종목들에 관심 가져주시고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 녀석이 역시 또 반등의 열쇠도 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포트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2482, 02-2482로 전화 주시면 계좌 점검과 더불어서 포트 상담을 조성훈 차장님이 도와주실 거고요. 오늘 이제 막 저희 퍼스트 클래스를 하고 있는 동안 네. 채팅방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종목을 100개 가지고 아유. 계신 분을 막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제 펀드 매니저 아니시라니까요. 펀드 매니저나 돼야 그 자기 포트에 종목 50개, 60개 정도 담아놓고 하는 거고 또 그 펀드 매니저들이 그거 다 그 무슨 충동으로 넣는 거 아니에요. 다 포트폴리오 다 유니버스가 다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다 골라서 넣는 다 체계적으로 다 넣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50개, 100개가 그냥 막 넣어놓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 반등장에서 맛집이 IT 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이미 셀트리온 저 높이 물려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하이닉스 저 높이 물려 계실 거잖아요. 그리고 종목이 수십 개 있으면서 그 꽉 차 있는데 그걸로 이 2주 동안 시장 다 두드러 맞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방송만 보시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보시고 나서 뭐라도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지만 여러분들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제가 포트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00개 종목을, 100개의 종목을 어떻게나 사지 안 그래도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해야죠. 얘기하시는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포트 상담으로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